전세입자가 안 맞춰지나요? 전세가 안 맞춰질수록 부동산에게는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매수를 하면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 전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전세를 잘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무리 전세가를 낮춰도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전세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입주 물량인데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전세를 맞춤으로써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입주할 시기에 몇백 세대가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이때 전세 가격이 확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 맞추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아파트 입주 예정이 되어 있다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가격 경쟁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급한 사람일수록 끝도 없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가 매물을 가격을 확 낮춰서 최저가로 올렸다 하면 다른 경쟁사인 사람들도 내 가격보다 더 낮춰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소장님께 내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임차가 안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매물 광고를 보고 그 소장님한테 온 손님이 그 소장님이 사실 이 물건보다 더 컨디션 좋고 더 로얄층에 있는 물건이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네이버 부동산에도 없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전세를 알아보러 온 손님은 내 매물에 조금 더 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전세입자가 돼서 전화를 걸어봐야 합니다. 그럼 내 물건이 최우선 순위로 소장님께서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주기를 두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나의 물건이 최우선이 됐는지 아니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알려드린 방법들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내 물건이 최저가일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전세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 투자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상황에 맞는 분들에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방법은, 이건 전세 맞출 때뿐만 아니라 매매라든지 월세를 내놓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최소 30군데에서 50군데까지 연락을 싹 뿌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부동산 30곳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연락처를 따내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제일 오른쪽 여기 중개사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부동산들의 리스트를 쫙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눌러봤을 때 여기는 매물이 하나도 등록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동산은 매매 물건이 많다라는 게 보여지고, 또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리네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연락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제가 매물만 올려도 직접 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까지 연락이 오셔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네이버 광고를 잘 해주시거든요. 여기 보면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를 따로 저는 저장을 해놓습니다. 카톡으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카톡으로 등록을 하는데요. 대신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 복사를 해놓고 한 30개에서 50개의 부동산 리스트를 일단 뽑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해서 연락처로 바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친구 추가를 짜자자작 넣어가지고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로 다 일괄적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매로 받은 물건이다 하면 경매 받기 전에 시세 조사하러 갈 거잖아요. 그때 여러 군데의 부동산을 들어가서 시세를 이중 체크를 해보는데, 그 중에서 경매 보러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나가봐라고 하는 소장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 경매 나온 거 아시냐, 그거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거 받으면 소장님한테 물건 내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소장님들이 계세요. 그런 소장님께 저는 낙찰받고 나서 연락을 따로 드리고 단독으로 물건을 드립니다. 그럼 웬만하면 그 소장님께서 임차를 다 맞춰주시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그 소장님이 물건을 내놨는데 임차도 안 맞춰지고 매도도 안 된다
하면 미리 소장님께 얘기를 하고 좀 다른 곳에도 물건을 좀 뿌려야겠다라고 얘기를 양해를 구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한테도 매물을 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중개사들의 리스트를 쫙 뽑고 나서 카톡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때 내용을 보낼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주소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집안의 장점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의 장점이라든지 가까운 역에 도보 몇 분이다 라고까지도 특장점을 제가 같이 기재를 해드려요. 그리고 가격, 원하는 가격에 대해서도 같이 보내드려야겠죠. 그리고 소장님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주민번호랑 연락처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실 때 주민번호랑 연락처까지 같이 보내드리면 돼요. 그럼 주민번호를 너무 뿌리기에는 좀 껄끄럽다 하면 일단 매물에 대한 특장점까지만 적은 다음에 뿌린 다음 답장이 오거나 주민번호랑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따로 알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뿌릴 때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또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그런데 집안 사진을 좀 찍어 보시면 그냥 막 찍으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좁아 보이게끔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팁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치워야겠죠. 짐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찍으면 아무리 잘 찍는다 한들 좀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집이라는 인식이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찍기 전에 화면 밝기를 조금씩 올려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밝기를 조금씩 올리는 거죠. 너무 뿌옇게 하얗게 하는 건 아니고 좀 밝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만 밝기를 좀 조정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줌아웃을 조금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축소를 조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그 카메라에 보여지는 그 화면에서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 사이에 경계선이 걸리게끔 카메라 위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방이 엄청 넓어 보이게 찍힐 거예요. 대신 그 방의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쪽 벽이랑 이쪽 벽 이렇게 경계선을 맞춰서 딱 찍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걸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물건이 창문이 열었을 때 예쁘다 하면 창문을 활짝 연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큰 장점이 돋보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전세 맞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다 하시면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만 연락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이라든지 그 지역에 맘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직접 메모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집을 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동산에 자주자주 전화해서 안부 전화도 좀 드리고 내 물건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자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매일매일 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미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다음 전세가 맞춰져야지 이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건데요. 기존 세입자는 다음 사람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 돈은 돌려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한테도 협조를 좀 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맞춰져야지 내가 너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한 번은 인지시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집 보러 왔을 때 좀 짐도 좀 치워놓고 깨끗하게 해서 보여줄 텐데요.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전세를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까다롭게 더 보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비어있는 집에 전세를 맞추는 상황이다 하면 이 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좀 안심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 보러 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 이 집주인은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데요. 저의 전략은 귀여운 실내화 2개 있죠. 그거랑 발판 하나를 둠으로써 조금 따뜻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놔둬놓는 편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A4 용지 하나 딱 뽑아가지고 잘 구경하고 가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적으면 제 집을 보고 간 사람들이 기분 좋게 보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전세가 안 맞춰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전세가가 안 빠지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기준이 뭐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전세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적정 수요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수요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입주 물량이 잡혀 있다. 향후 몇 년간이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전세가는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빠질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입주장일 때는 살짝 출렁할 수 있겠죠. 그 단지 내 사람들끼리 경쟁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입주 물량 자체가 너무 작다. 그럼 신축에 대한 적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전세가 맞춰질 거예요. 오늘은 전세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